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서민들의 생계비 가운데 하나인 전세 자금이 범죄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관련 위험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하이솔루션 시간에는 이 전세나 주택 임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상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진율의 김동진 사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요. 네. 지난 9월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대규모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 씨 등 3명을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이제 경찰에 접수되었는데요. 고소장을 통해서 확인한 피해 액수는 714억 원 상당.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총 피해 규모는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 씨 일가는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운영하면서 51채의 건물에 81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37개 건물과 675개 가구에서 전세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들과 1억 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까지 동원이 됐었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위험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나 임차하려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와 함께 법적, 사실적인 측면에서 물건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다 파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소위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개사가 사기를 치려고 달려들면 집을 구하려는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을 구하려는 분들 스스로가 전세나 주택임대차에 대한 법적 상식,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네, 정말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전세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깡통 전세, 역전세가 있습니다. 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계약, 역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집주인이 도망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중 계약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집주인들 계시죠. 자, 이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거든요. 자, 이 경우 건물 관리자나 부동산 업자에게 전세나 임대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건물 관리자 등이 이 상황을 악용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받고는 정작 집주인에게 이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유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원 전세 사기 사건에 동원된 이제 쪼개기 대출 사기인데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3층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고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공동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면 일단 많은 금액 대출 받으니까 세입자들은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렇죠. 불안하죠. 네. 네. 그래서 건물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 4개나 5개 호수를 묶어서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건물 전체를 다 받는 겁니다. 대출을요. 자, 세입자들 눈에는 20억 원짜리 건물에 5억 원 대출만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속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예. 네, 그 외에 이제 신탁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신탁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집이 신탁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등기부를 보게 되면 소유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뒤에 수탁자 명의의 신탁 등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보더라도 신탁이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 집의 소유권이 여전히 그 위탁자인 집주인에게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기 쉽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소유권은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수탁자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자칫 이 집주인이 계약을 했는데
수탁자의 동의가 없는 이게 계약이었다. 그럼 예. 이게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이 신탁법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수법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신탁법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세와 비슷한 제도에 주택 임대차가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있나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전세하고 임대차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네. 그러나 전세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권리의 성격이 다르고요. 권리 보호 수단에서도 서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전세는 물권이고 주택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물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했을 때 이제 취득하게 되는 권리인데 이에 비해서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이제 갖는 권리를 넓게 이루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등기와 상관없이 단지 계약만으로도 채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주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명칭이 전세 계약이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건 상관없이 그 권리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전세권을 갖고 계신 거고 네. 등기는 안 되고 단지 계약만 했다,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전세가 주택 임대차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인가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두 제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어서 원래 이제 채권보다는 더 강하게 보호받는데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 둘은 거의 같아졌습니다. 효력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기로 해서 강하게 보호받죠. 네. 그런데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등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인도받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데요. 이 대항력을 갖게 되면 전세 등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네, 많이 겁니다. 들어봤죠. 네. 그래서 여기 전입신고하고 나서 계약서를 동사무소 가져가면 확정일자를 네. 찍어주는데요. 네. 그것까지 이게 받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등기도 하고 확정 일자도 같이 받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예, 두 가지 전세와 우리 주택임대차의 두 장점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주택임대차에는 전세에 없는 특이한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예. 대항력만 갖추면 설령 선순위 물권자들 때문에 배당금을 전혀 못 받을 상황이더라도 최소한의 그 금액을 배당받도록 해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500만 원, 광역시의 경우에는 2,8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을 해줍니다. 네.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대항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예. 주택 임대차와 비교되는 전세의 장점도 있습니다. 자, 임대차 같은 경우는 단순한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판결문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네. 이제 상당한 시간을 아끼고 굉장히 효과적인 또 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실제 전세나 임대차를 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되는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요. 주의사항을 좀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종합법률사무소 진율의 김동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거침없는 하이 퀴즈 문제 드렸었죠. 1592번님 스마트팜입니다. 김동진 국장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